1. 생애와 저작. 한비자는 한나라의 왕족에서 태어났다. 그의 탄생일은 불명하지만 사망일은 약 50세쯤 되었던 서기 전 233년경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 그가 탄생한 해는 서기 전 282년에서 280년 사이가 된다. 탁월한 교사의 저술가였던 그는 진시황의 영의정 이사와 더불어 순자의 문화생이었다. 법과의 사상을 연구할 때 우리는 순자의 인성론이 난폭 상태를 제어함에 있어서 법이 도덕에 대치되어야 한다는 법과의 논변에 훌륭한 심리적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 틀림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비자의 청춘기는 그가 태어난 한나라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에 해당한다.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한은 서기 전 5세기 말경 진나라가 침입한 삼소국의 하나였다. 주요 전국 중에서도 가장 작은 한나라의 군대는 많은 불운과 재난을 겪었으며 그 용터는 강대한 이웃나라들의 마음대로 희롱되었다. 다른 곳에서처럼 이 나라에서도 설상가상으로 고륙상잔하여 권세를 다루는 강력한 당파들에게 짓밟혔다. 이와 같은 여러 사실은 법과의 이론가들의 생활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신적인 면과 혈통적인 면에서 다같이 귀족이었던 한비자는 사회 질서의 테두리로서 단호한 귀족 정치와 법률을 창도하였다. 그는 한나라가 직면한 위험을 깨닫고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도 알았었다. 그래서 그는 왕을 만나서 한나라는 적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조직도 없는 약한 나라로 더 이상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간하였다. 그는 극단의 공용주의를 주장하여 한나라 정부의 국법을 개정할 것과 형벌을 중히 여길 것과 무용지물을 제거할 것을 제언하였으나 한 왕은 쓰지 않았다. 한 왕은 한비자의 간언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관직에 등용하지도 않았다. 낙담하고 정떨어진 한비자는 사생활로 은퇴하여 연구한 저술에 꾸준히 애쓴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비자는 법에 명시되는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문무백관에 대하여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왕에 아주 진절머리가 났다. 나라를 살찌게 하고 강하게 하는 방법은 선량하고 유능한 사람을 쓰는데 있는 것인데 왕은 방탕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었다. 한비자는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왕이 학자들을 중히 여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무사를 쓴다고 불평하였다. 이리하여 중히 여기진 사람은 등용된 사람이 아니고 등용된 사람은 중히 여겨진 사람이 아니었다. 간악한 조신들에게 배격당한 충량한 사람들을 슬피 여기면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한비자는 그의 교훈을 저술하였다. 그의 저서에는 유학자들이 시내의 현실을 모르고 민중의 완미와 비행을 알지 못하는 순이론가로 형용되어 있다. 그는 정치는 현존하는 그대로의 천하의 실상에 입각할 것이며 이들 학자의 비실용적인 정치 이론을 실험할 의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다. 현재 제왕의 통치를 논의하는 학자들은 지금의 정치 상태는 덮어두고 과거의 정치의 공과만을 운이하고 있다. 그들은 관법의 실상은 조사하지도 않고 의곡된 민중의 상태는 연구하지 않으면서 고대의 전통만 이야기하고 있다. 선왕들의 장점을 모범으로 떠받들면서 학자들은 점잖은 말투로 우리의 충고를 들어라. 그러면 그대는 영특한 군주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은 요술의 기도와 같은 것이다. 유능한 통치자는 그런 충고를 듣지 않을 것이다. 똑똑한 군주는 현실을 보고 쓸모없는 것은 버린다. 그는 인의를 설교하지도 않고 학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비자의 가르침에 따라 중국을 재편하여 처음 시도한 사람은 진시황이었다. 사마천 사기에는 한비자의 저서 중 고분과 오두가 우연히 진시황의 손에 들어갔을 때 진시황은 이 책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기다리던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 같이 놀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부러지졌다고 적혀 있다. 이미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진나라는 이웃나라의 가장 훌륭한 인재를 찾아서 고관과 장군을 삼는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러므로서 서기 전 3세기 중엽에는 전문적 학자들이 조정에 쇄도하였다. 이리하여 초나라 태생인 이사가 진의 영의정이 된 것도 이때였다. 그러나 한비자는 애국자여서 한 왕이 자기를 등용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모국의 충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모국에서 등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능을 적국에 바치려 하지 않았다. 서기 전 3세기 전엽에 진은 강적 초를 거듭 무찌르고 그 영토의 많은 부분을 병합시켰다. 마지막 승리는 한비자와 같이 배웠고 진시황의 영의정이 된 이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진나라에 가장 가까웠던 한나라는 진나라의 판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맨 처음으로 병탄되게 되었다. 한비자가 한의 친선 외교 사절로 진에 파견된 것은 이사의 정력이 이러한 야망을 달성하는 데 집중되었을 때였다. 한비자는 진의 궁정에서 어찌나 후대를 받았던지 이사를 포함하는 관리들의 질투를 샀다. 그들은 그를 왕에게 중상모략으로 꼬여 바쳐 마침내 이 빈객은 반역죄로 몰려 투옥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사는 그에게 독약을 보내어 자살하라고 권고하였다. 한비자는 황제 앞에서 고백하고자 했으나 아련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황제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한비자는 이미 옥중에서 죽어 있었다. 한비자의 생애는 주왕조에서 진왕조로 이르는 과도기에 걸친다.
이 시기는 중국의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이르는 결정적인 동기였다. 서기 전 약 250년경 진은 봉건 제국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자체의 봉건 제도에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다. 진은 새로운 경제, 사회 사정에 더없이 훌륭하게 적응된 법가의 사상의 원리에 따라 통치되었다. 그렇다면 한비자의 학문이 진의 장차의 위대한 존재의 철학적 기조로서 역할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교훈은 그 자신의 이름을 따쓰며 상당한 가치를 지닌 강론 55편이 들어있는 저서에 간직되어 왔다. 이 강론은 서기전 4세기와 3세기의 법과 사상의 완전한 종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비자를 더 연구해 보기에 앞서 법과 학파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이 최선의 길일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